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7월 24일 S&P 500과 나스닥은 또다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상승한 주식도 있었고 하락한 주식도 있었지만 실적에 따라 계속해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는 단 1%만 상승해 아쉬움이 컸지만 AI 투자 금액을 또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반도체 주식과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IBM과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하며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하락한 날이었을 수도 있고 상승한 날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소음에 불과하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관련 정책들이 큰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4월 초부터 이어져 온 AI 주도주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힘이 없는 AI 주식들은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월 1일 관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도망갈 준비는 하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오늘은 갭 상승으로 출발한 후 하루 종일 횡보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비웃기나 하듯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07% 상승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기분은 좋지만 8월이 다가올수록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후를 위한 S&P 500과 나스닥 100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0.18%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한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와 혁신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나스닥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1.34% 하락하며 큰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멀리서 보면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늘 0.46% 상승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은 오늘 마이너스 0.60% 하락하며 다시 한번 돌파 이후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횡보 국면에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금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0.52% 상승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좋은 구간이며 돌파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이더리움 ETF였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동안의 돌파를 정당화하며 쉬어가는 정상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구간을 지나면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이럴 때 분할 매수하거나 돌파 지점에서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75로 극심한 탐욕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탐욕이 이어졌다고 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현재 시장은 모든 주요 지수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에 많이 매수하셨다면 특히 스윙 혹은 모멘텀 투자자라면 지금쯤 수익의 약 20% 정도는 실현해서 일부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넷플릭스나 사이버보안처럼 다소 힘이 빠진 종목에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진행하고 엔비디아, 반도체, 코인, AI 인프라, 특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비중은 현재 60에서 70%가 적절한데 이는 주도주였던 넷플릭스, 사이버보안, 스포티파이에서 힘이 빠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어야 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주식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주식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 비중 100%도 매우 적절합니다. 이제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73%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대규모 투자 증액과 함께 엔비디아의 칩 없이는 AI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AI 사이클의 대상승 초입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팔란티어는 오늘 아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계단식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우상향하는 모습은 매우 리더다운 흐름이지만 중간중간 급등락이 다른 리더 주식들보다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번의 급등락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리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보유하기 매우 수월했던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 속도는 느렸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다음 주 예정된 실적 발표에 따라 추가 매수 또는 매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약 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300달러 선을 지켜냈고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실적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급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도 100달러 선을 유지하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0달러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만큼 로빈후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지브노브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돌파 이후 돌파 지점 근처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몇 일간 돌파 영역을 지지한 후 재돌파가 나올 경우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매도 신호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가 매우 수월한 종목입니다. 8월 말이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MD 역시 눌림목 구간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눌림목이자 매수 기회였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상승을 즐길 시점이라 봅니다. 오라클은 오늘 큰 변화 없이 마감했지만 블룸에너지와 AI 관련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전략도 돋보입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오늘 약 2% 하락했지만 포물선형 상승 흐름의 지지 구간을 유지하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도 건강한 흐름이라 판단되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I 네트워킹 리더인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오늘 약 3% 상승하며 다시 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전 고점인 86달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없었으며 다시 모멘텀이 유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로도 오랜만에 살펴봤는데 매우 아름다운 차트 패턴을 보이며 미니컵 위드 핸들을 돌파해 역대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량도 동반된 만큼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며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긴 하지만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저가 매수자라면 큰 걱정 없이 보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실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약 1% 상승하며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마감에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글의 실적도 좋았지만 AI 투자 확대 소식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종목들에게 큰 호재이며 오늘 하루를 통해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 리더 T모바일은 오랜만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며 5.8% 이상 상승했고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뚫고 마감했습니다. 통신 업종 내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초창기인 4월에 초기 리더로 부상했지만 이후 완전히 라운드 트립을 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현재로서는 주도주라기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나스닥 거래소 운영사인 나스닥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현재 시장의 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말이 다가오고 있고 8월 1일 관세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아야 할 종목도 있겠지만 4에서 5월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셨다면 전량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AI 사이클의 중반기이자 4월부터 다시 시작된 대상승장의 초입 구간입니다.
물론 단기 상승 사이클은 13주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질 시점이지만 믿기 어려울 정도의 미국 경제 성장과 정책적 수혜가 겹치며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이 없는 종목은 정리하고 힘이 있는 종목은 보유 및 추가 매수를 통해 기회를 계속해서 노려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